집값이 이렇게 90% 확률로 계속 오르고 있다. 자기도 이렇게 42%나 단독세대주가 증가하는 줄 몰랐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현재 280만 명입니다. 분양을 받아라.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준입니다. 자, 오늘은 김대중 교수님을 모시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예. 자, 그러면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의 분위기 교수님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저희 학교에 2명의 부동산 전문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정책실장 했던 김수영 교수, 변창흠 국토부 장관. 그래서 이제 두 사람에게 내가 물어봅니다. 왜 이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랬더니 지금 서울의 단독 세대주가 42%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42%나 단독 세대주가 증가하는 줄 몰랐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연구한 건데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현재 280만 명입니다. 대구 인구가 250만 명인데 대구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외국인이 와 있고 매년 30만 명씩 한국에 들어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90세인데 혼자 사세요. 그래서 우리 옆반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 98세 혼자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는 짓는데 10년 걸립니다. 재건축은 평균 15년 걸립니다. 서울의 엄마 아파트 재건축이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주가 2030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4년 뒤에 이주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재건축은 한 15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이걸 경제학에 해서 공급 탄력성이 낮다.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나 정부에 촉구하는 게 빌라라도 빨리 지어라. 빌라는 6개월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열려서 좀 우리 국민들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 지금 수도권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5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나 국회에 촉구하는 게 공급을 많이 늘려서 좀 주택 가격을 좀 안정시켜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종대학교에 정말 부동산과 관련된 영향력을 많이 끼치신 분들이 진짜 계시네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정책의 어떤 변곡을 실현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의외로 이게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어떤 좀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나 이제 방송에 갈 때마다 얘기하는 게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미국 연방정부가 선언한 거는 그거였습니다. 연방정부는 더 이상 주택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 건설업자들이 집을 좀 많이 지어라. 수요와 공급, 시장 경계에 맡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나 정부에도 계속 촉구하는 게 대출을 안 해주는 그 정책보다는 집을 많이 짓게 우리 건설업자들에게 좀 시장 경계에 맡겨라. 지금 우리나라 재건축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임대를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개발은 전체 물량의 15%를 임대를 줘야 돼요. 또 재건축 초과 한수제 일정한 금액 이상 이제 재건축돼서 이익이 남으면 또 국가에 이제 반납을 해라 이런 것도 하나의 제약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집값이 좀 내렸는데 그때는 그린벨트나 서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에 많이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올림픽 아파트 뒤에 보면 한 10,000세대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육사 옆에 있는 골프장 그것도 이제 태릉 CC 거기도 아파트 짓기로 했는데 착공이 5년 뒤에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서울의 근교에 집을 지을 곳은 많다 아직도.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신속하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다시 돌아와서 중동 여파 한번 여쭤볼게요. 중동 시장이 지금 흔들리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나 공사비 급등이나 이런 게 지금 현장에서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죠. 제가 이제 서압 분석하는 걸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은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약점은 보면 우리가 환율입니다. 그죠? 이거 환율은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계속 환율은 오른다. 왜냐하면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외환 보유고가 저는 부족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이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로 해야 됩니다. 그럼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현재 4,200억 달러인데 90%가 다 미국에 직접 투자로 전환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국가 부채율이 181%입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환율은 86% 확률로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기회를 한번 보시면 서울의 부동산입니다. 90% 확률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또 위험 요소는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인구는 80%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와 한일 통화 수합과 둘 다 미국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위험 요소다. 이와 같이 이란 전쟁이라든지 세계가 교역이 좀 중단되게 되면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더라. 반대로 이란 전쟁이 끝나니까 가장 빨리 주가가 크게 오르는 나라가 우리나라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명이거든요. 서울과 수도권에 3천만 명이 모여 삽니다. 미국은 인구가 3억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밖에 안 많은데 국토는 한 50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이렇게 비싸고 이란은 인구가 8천만 명인데 국토는 16배 큽니다. 야, 이게 한국이 부동산이 올랐던 이유가 국토는 좁고 인구는 수도권에 모여 살고 바로 이런 밀집도가 높아서 이렇게 수도권의 집값이 비싼 게 아닌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주택담보금리 고정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섰다는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런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다라고 좀 보시나요?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인데요. 코로나 때는 이제 직장도 못 다녔고 이마트도 가서 물건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10%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기준금리가 0%였죠. 근데 이제 물가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한 2.7%까지 잡혔는데. 우리 경제학자들이 이제 물가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금리와 이제 경기 상승의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올해가 이제 나는 최저점이다.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반등을 한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가 90% 확률로 계속 내립니다. 원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1%씩 금리를 인하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3.5에서 2.5, 1.5까지 저는 내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함께 81% 확률로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커플링 현상이죠. 그러면 미국이 내리면 한국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전쟁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이 인하하는데 한국은 거꾸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요거는 이제 부동산 은행 이자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제가 분석한 겁니다. 요 CD 금리가 은행 이자예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와 부동산은 마이너스 0.82의 반대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집값은 오르게 돼 있는 거고 주가도 이제 마이너스 0.77이니까 반대로 오르게 돼 있고 서울 집값도 마이너스 0.77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은행 이자더라. 그래서 저는 아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그러면 한국도 인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정부가 금리를 올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기준금리 자체는 미국도 내릴 거고 한국도 따라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니 부동산 자산 시장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신 게 서울의 집값 추세거든요. 지난 한 50년간 추세입니다.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오른다. 요거는 이제 KB 전망입니다. 이제 KB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거예요. KB의 그래프도 역시 제가 분석한 거와 똑같이 90% 확률로 계속 오르더라. 일시적으로 조정은 있었지만 계속 오른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5권 책을 썼는데 부자 트렌드, 부자가 되자, 1% 부자가 되는 법. 그거 한번 조금만 더 소개 좀 시켜주세요. 소개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나요? 한국이 1% 부자 제일 빠른 방법 제가 청약통장 가입이라 그랬잖아요. 한강 이북보다는 한강 이남에 분양을 받아라.
제가 이제 한강 이후 파주, 일산도 살아봤는데 안 올라. 그죠? 북한에 막혀 있어가지고 안 오릅니다. 그럼 만약에 서남권은 어때요? 서남권 좋죠. 서남권은 저는 좋아요? 한강 이남은 이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 네네. 그러니까 한강을 기점으로 밑으로, 아래쪽이 밑으로. 밑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고 네. 위는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북한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아래쪽인데 그 중에서 약간 동쪽이 조금 더 낫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지하철 종점. 제가 이제 5호선 종점, 3호선 종점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호선, 3호선 종점을 살아.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국민들이 잘 뭐 재테크에 관심이 좀 없더라도 그럼 부동산과 주식의 비중은 대략 몇 대 몇 정도로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제 이 얘기 좀 해줘야 되겠네요. 이게 월급장이 교수가 1조를 벌었대요.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네, 월급을 네, 네. 모아서 네, 1조 부자가 1조. 되냐. 저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기 월급의 25%를 25%를 매월 시가총액 1등에 투자해라.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1등은 삼성전자, 네. 미국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지금 엔비디아인가요? 예, 엔비디아입니다. 네. 뭐 그 비중은 이제 한 7대 3이나 뭐 70%는 미국, 30% 한국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들이 자가집을 가지고 있거나 전세를 살더라도 자기 자산의 상당한 부분이 부동산이다.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 비율은 그냥 월급장이다. 그러면 내 소득의 4분의 1을 매달 사는 게 제일 좋다. 4분의 1. 오늘 이거 방송 보시면 꼭 한 주 사보세요. 네네. 그래야 삼성전자 한 주, 엔비디아 한 주. 1등 또, 주식에. 예, 우리 자녀에게도 한번 해주시고 일단 뭐 1등 주식에 한번 좀 분산 투자를 하면 부동산과 함께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요즘 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게 대출 이자도 지금 부담이 되고 집값도 지금 뭐 수도권, 지방 격차도 심해지고 예전보다 좀 정말 평균 주택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지금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심심찮게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실수요자분들에게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까요? 정말 어렵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대출을 안 해주는 정책이다. 지금 15억 이하는 6억을 대출해주고 25억 이상은 2억을 대출해주고 지금 한번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14억, 15억을 넘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이 15억을 넘었다는 거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년,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26년, 2027년, 2028년 지금 앞으로 향후 3년간 만 세대 이하로 분양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서울에 5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입주할 집이 없다 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90% 확률로 계속 오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대출해 주는 것도 과거에는 내가 계약금 20%를 내고 중도금을 대출해 주고 잔금 때는 전세를 주거나 자기가 입주했거든요. 이것도 좀 우리 서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좀 할 수 있게 대출을 너무 규제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 좀 시장 경제에 좀 맡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한 90% 줄었다. 전세 시간 말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을 정도다. 전세 물건 하나에 뭐 대기팀이 몇 팀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그냥 전세 시장을 없애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